202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코리아 한인사의 소식 종합회 문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홈쇼핑월드가 가격을 또 대폭 내렸습니다. 녹용홍삼 60호 2달분 80불, 광동제약 무병장수 경옥고 70불, 덴탈마스크 50장 6불 99, KF94 한국마스크 100장 구매 시 타운 최저가 1불 29전에 노마진 세일을 실시합니다.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팍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지금은 드림이 대세입니다.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드림 부동산. 젊다, 빠르다, 강하다.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백인의 전문가가 놀라운 결과를 드리는 드림 부동산. 에스크로, 커머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까지 성실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회사 드림 부동산. 213-380-8949 213-380-8949. 지금은 드림이 대세입니다. 드림 부동산. 남가주 최고의 이름과 신용을 자랑하는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 론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여행의 매 순간을 함께합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식으로 장례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인이 편히 쉬실 수 있는 묘지도 찾아드립니다. 화장 서비스와 맞춤형 디자인의 납골당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로는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최저의 가격으로 유가족을 모십니다. 무료 전화 1855-886-9057, 한국장의사 대표 전화 323-734-5656. 열린 세계 열린 방송 라디오 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일 화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은입니다.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과 자녀 출산 등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누구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재정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계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개개인의 계획과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재정계획의 가장 첫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유사 상황에 대비한 비상기금을 마련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없이 바로 다음 단계인 저축과 투자를 통한 부의 재창출에만 신경을 쏟게 되면 유사시에 그동안 쌓아온 재력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에 앞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투자를 하기 전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가족이나 본인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다양한 종류의 생명보험을 통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을 재정계획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현명한 재정계획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재정 전문 기업 신시스의 최종혁 필드 디렉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도 초에 저희가 한번 모셔서 그때는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보험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4사분면을 만들어 보면 네. 1사분면에는 주로 이제 은행에다가 일단 돈을 넣어요.
그다음에 2, 4분면에다가는 주식에다가 돈을 넣고 네. 이제 3, 4분면으로는 부동산에다가 돈을 넣고 네. 4, 4분면으로 보면은 거기에다가 보험에다가 이제 돈을 주로 넣게 되는데 수익은 그 거꾸로 가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즘 같이 불안한 신정에서는 네, 네. 뭐라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할 경우에 뭐가 더 안정적일지 볼 때 저희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원금이 지켜지죠. 네. 하지만 그 이자율을 보면은 너무 낮고 주식 같은 경우는 요즘은 주식이 그 많이 침체되어 있다가도 또 특정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높아 있어요.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요즘 같은 때 한번 들어보시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데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금방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 네. 그냥 돈을 집어넣고 장기적으로 묻어둘 때 그런 거는 제가 추천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은 감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부동산이 있는데 네. 이 부동산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목돈이 있을 경우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네. 살 집이라면 사라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 것인데 어떤 분들은 내가 또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지금 해도 될 것일까 안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특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그거는 오늘은 제가 그 4사부면에 있는 그 인슈런스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투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근데 아무래도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리스키하다는 그렇죠. 예, 그런 단점이 있고 간접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은 직접 투자보다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덜 위험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간접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잖아요. 네. 간접 투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까도 뭐 짚어주셨듯이 원금 손실 없는 거 요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실 거거든요. 네. 네.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말 그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좀 있죠.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네. 반대로 또 마이너스 상황에서는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변동성이고 여기에서 변동성에서 그 손해를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고정성인데 네. 고정성 같은 경우에는 딱 일정한 이유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마이너스도 없죠.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냥 네. 고정으로. 네, 고정으로. 네. 대신에 그 수익률이 높진 또 않기 때문에 그 이미 변동성이 있을 때 수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그 안정성인데 네. 저희는 이걸 인덱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원금은 보장이 돼요. 그리고 일정 구간까지는 계속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 괜찮은데? 네, 괜찮죠. 네. 그러니까는 그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가 바닥부터 천장을 봤을 경우에 바닥 이하를 마이너스로 보고요. 네. 천장 이상을 아주 고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이하로 내려가는 마이너스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네. 천장을 뚫고 나가는 또 고수익은 회사가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져가느냐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그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익률 그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인덱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다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텐데 원금 수익을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하고 나가면서 여기에다가 얼마간의 일정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수익금의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요. 네. 예. 근데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아니고 간접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투자해서 보험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보통 보험은요 우리가 인케이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들어놓는 어떤 그 장치라고 생각을 하지 이 보험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 거란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죠. 네. 네, 맞아요. 그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드는 게 바로 보험인데 그렇죠. 이 위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병이 들거나 또는 사망하는 경우 신체적인 더 이상의 생산 활동을 못 해요. 근데 그런 그 위험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위험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단지 신체적 위험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위험만을 위해서라도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 저희가 뭐 투자를 생각할 때는 뭐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저축성 보험도 재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보험이란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 자동차 보험은 다들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불을 한 달에 내시는 분들이 1년 동안 내는 금액이 1,200불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아무 사고가 없을 경우에 10만 불의 보장을 받는다고 할 때요. 네. 1년이 지나도 아무 사고가 없이 이 보험사가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100불 말고요. 400불을 더 내세요. 네. 400불을 더 내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1년 후에 아무 사고가 없을 경우에 그 원금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우리는 보험. 생각하죠. 네. 네. 그러면 생각을 하죠.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을 시에 매월 냈던 500불, 그 500불에는 100불 플러스 400불이 있겠죠. 네. 12개월치 6,000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내가 매월 100불을 냈을 때 그 돈이 과연 1,200불인데 이 돈을 그냥 버리느냐 아니면 400불을 더 내서 1년 후에 1,200불을 포함한 6,000불을 돌려받느냐. 즉 은행에 4,800불의 돈을 갖고 있어봤자 연 1%의 이자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이 돈을 보험사에다가 투자하면 그 몇 배 이상의 돈을 저축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기간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의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네. 즉 저축성 생명보험은 그 기간이 근데 1년이 아닌 10년, 20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대신에. 이게 롱텀이에요. 단기 투자가 그렇죠. 아니라 좀 네. 안정적인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제가 어떤 재정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금 손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세이빙에 넣어놓으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네, 맞아요. 그게 큰 돈이라 할지라도. 네. 그런데 그렇게 세이빙에 넣어놓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10만 불 넣어놔도 1년에 $10 이하예요. 예, 네. 그렇게 나오는 게 돈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이빙에 그렇게 돈을 넣어놓고 있지만 원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체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하고는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자동차 보험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기 투자는 물론 아니지만 장기 투자로 볼 때는 이런 저축성 보험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되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많이 리스키하지 않고. 네. 네네. 저축성 보험은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을 저희가 좀 근간으로 해서 많은 보험이 좀 파생이 되곤 하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보험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도 뭐 베리어블 말씀해 주셨고 픽스드 말씀해 주셨고 인덱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아까 제가 기간을 두는 보험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네. 저희가 텀 보험이라고 얘기하고 텀 보험. 네. 그거는 그 뭐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기간을 두고 물론 그거는 저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그냥 내가 보장을 받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은 아까 제가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든 것처럼 거기에다가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경우에 돈을 더 넣으면 보험사도 하나의 금융회사예요. 네. 그 저희가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만 큰 다리를 짓거나 큰 건물 또는 병원이나 하나의 큰 타운을 지을 때는 생명보험사에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그 생명보험사가 거기서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걸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돈으로 저희 고객들한테 쉐어링을 하는 것이죠. 네. 그거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저희는 보험이 단지 뭐 1년 이런 기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죠. 네. 당신이 돈을 이만큼 매달 낼 수 있으니 내가 그 어떤 어그리먼을 토대로 이 금액을 어디에다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발생하면 이걸 우리 같이 나눕시다 하는 게 보험사의 어떤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그 은행하고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보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율이 사실 형편없잖아요. 네. 이율이 형편없는데 그래도 고정적으로 내가 뭐 3년이면 3년, 뭐 길게는 5년이면 5년 넣게 되면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덜 불안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돌아서 오시곤 하시는데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게 3년짜리, 5년짜리는 없잖아요. 네. 네. 적어도 한 10년 네. 또는 15년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이 원하는 금액이 쌓일 수 있어요. 아주 장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보험이 가지고 있는 복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목돈을 손에 쥐어야 하는 형편이신 분들은 그 보험을 선택을 하지 못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건 없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장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안전하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다는 거. 페널티는 좀 있지만, 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일반 세이빙이든 체킹이든 거기다 넣으면 또 필요할 때 쓸 수 그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언제든지 내가 쉽게 뺄 수 있다 보니까는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이제 장점이고 네. 단점으로는 이율이 굉장히 낮죠. 네. 그다음에 또 재산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지먼을 받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FAFSA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인컴에 거기 또 많이 잡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보험에 둘 경우에는 보험은 프라이빗 뱅킹 해가지고 굳이 거기에 있는 재산이 디스클로즈 되지가 않아요. 보험은 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율이 발생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율이 한 6에서 8% 정도가 돼요. 6에서 8%는 시중에는 없는 이율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볼 수 네. 없는 이율이죠. 대신에 이제 그게 장기이다 보니까는 그게 네.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재산으로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는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사업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게 뭐냐면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지 않으면 은행에 있는 돈은 거기에 베네피시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상속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부로 귀속이 돼요. 네. 그래서 5년 안에 상속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와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네. 그것도 원금을 가져가는 것이죠. 하지만 보험에다가 두는 돈은 그 돈은 처음부터 베네피셔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이제 갖고 있는 분이 못 찾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베네피셔리한테 돈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원금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장되는 금액이 베네피셔리한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텍스 부분인데 은행에서 발생되는 텍스도 이자를 내요. 네, 네. 그죠? 근데 라이프에서 발생되는 그 이득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보장 금액으로 받아가는 거는 텍스를 내지 않아도 그대로 체크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금액 그대로가 베네피시한테 지정되고 돈을 내지 않아요, 텍스를.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는 그렇죠. 거고 보험은 보험 나름대로의 네.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페널티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페널티를 저희는 서렌더 밸류 이렇게 charge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20년을 두고 한 달치만 내도 네. 가령 오늘 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보상을 받아요. 내가 낸 금액은 한 달치밖에 안 냈지만은 네. 저는 20년치의 어떤 그 낸 거 마찬가지로 보장을 받는 거를 보험사가 그거에 대한 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거를 그냥 1, 2년 안에 해지한다면은 보험사에서는 그만큼의 그 리스크를 감당한 그 비용을 charge하겠다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그 페널티가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저희가 그 내는 금액에 1년, 2년, 3년 정도는 거의 내가
찾아가는 원금이 없어요. 어, 그때 해지하게 되면.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항상 그 보험에 들기 전에요. 네네. 그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플랜을 짜요. 그거는 그 플랜을 보고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돈을 넣고 보장 금액이 얼마가 된다 했을 경우에 그거를 표로 볼 수가 있어요. 미리. 그러면 1년 후에는 얼마가 쌓여 있고 1년 후에 내가 얼마 찾을 수가 있고 네. 2년치에는 얼마가 쌓여 있고 얼마를 내가 찾을 수가 있고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리. 자, 거기에는 은행하고 저희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당장 뱅크에 달려가면 매달 불입금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뭐 그게 한 달에 $100면 $100, 네. $1000면 $1000, $10,000면 $10,000 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생명보험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연령대에 따라서 남녀 성비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이 불이백이 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유는 내가 지금 나이는 뭐 50대지만 여유가 지금 한 달에 뭐 $200-300 정도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도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유가 별로 없으신 분들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네. 일단 그 젊을수록 네. 그 사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보험비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쌓이는 금액이 더 많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경우에 부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보장을 위주로 하는 거는 남편분을 보장을 좀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을 그 저축 위주로 좀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보험사에서 볼 경우에 남자와 여자의 그 평균 수명이 한 7년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좀 더 빨리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망 확률이 좀 더 높은 사람이 그 보험료를 좀 더 많이 차지하게끔 하는 네.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망 확률이 낮은 여성분들은 그만큼의 사망 확률이 낮은 것만큼의 보험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나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릴수록 사망 확률이 적다 보니까 보험비로 빠지는 금액이 적은 거죠. 네. 이런 분들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보통 아까 50대 정도의 이제 나이대 분들이 내가 지금이라도 돈을 내가 얼마씩 넣고 할 수 있겠다. 그거는 뭐 300불이 되든 500불이 되든 1000불이 되든 내가 보장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얼마가 보험으로 빠지고 얼마가 네. 저축이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장 금액에 따라서 내 그렇죠. 불이백이 결정이 되는 거지. 네. 내가 현재 나이가 많아가지고 불이백이 많을 것 같아서 보험 뭐 저축성 보험을 도전하지 네. 못하겠다. 뭐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네. $100가 됐든 $200가 네, 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좋은 정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자네 어머님이 후코이단 드시고 효과를 톡톡히 보셨다지. 그냥 후코이단이 아니라 자파 인증을 받은 후코이단을 드셨어요. 후코이단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후코이단 사실 땐 깐깐한 검증을 거쳐 자파 인증을 받은 정품 후코이단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파 승인 받은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지금 전화 주시면 무료 샘플과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1866-566-9191 866-566-9191 유가와 세라노 콘체르토 아웃도어 페리오에서 멋있는 운치와 맛있는 여유를 함께 누려보세요.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분위기 좋은 야외 페리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콘체르토의 특별함으로 도심 속 행복한 힐링이 시작됩니다. 미슐랭 출신 셰프와 함께하는 유가와 세라노 콘체르토 213-738-0909 213-738-0909 리스토스는 스페인어로 준비라는 뜻입니다. 뉴섬 주지사의 리스토스 캘리포니아 캠페인은 여러분이 불의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간단하고 쉬운 5가지 절차를 밟으면 당신과 가족 이웃들이 지진, 산불, 정전, 전염병 등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www.listoscalifornia.org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72345번으로 리스토스 CA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셔서 재난재해 정보 문자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재정전문기업 신시스의 최종혁 필드 디렉터 모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현명한 재정 계획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하면 프로텍션,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위험 상황에 저희가 대비하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투자 금융 상품의 하나로도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투자 금융 상품과 프로텍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이게 또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네네. 그 투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가 한 달에 100불 정도를 돈을 내는 그 기간성 보험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한 400불 정도의 아까 자동차처럼 400불 정도의 돈을 좀 더 여유롭게 넣겠다 싶으면 저희가 총 500불 내는 것 중에서 여전히 보험은 계속 빠지게 됩니다. 네. 그거는 기간 20년을 지나고 나서도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보험은 계속 빠져요. 빠지지만 내가 미리 넣어놓던 400불이 계속 이자를 발생해가지고 그게 빠지는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20년 동안 돈을 낸다면은 그때부터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한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덩치의 금액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목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험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이 목돈이 또 언제 필요한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험 상품에 투자를 못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 3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네. 페널티가 100%라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한 금액을 어, 거의 다 못 가져가는 거니까. 주로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좀 더 어리거나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차부터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긴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목돈을 투자하는 거를 조금 꺼리시는 방법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험에도 이제 목돈을 투자해서 중간에 내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업용 건물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그 목돈을 좀 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험도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 말고요. 네. 처음부터 나는 그냥 2, 3년 안에 또는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 내가 집을 사겠다. 그러면 그때 다운페이를 보험에서 내가 꺼내가지고 그걸로 다운을 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맞게끔 플랜을 짤 수도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게끔 네. 방법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이빙 계좌에다가 몇십만 불씩 넣어놓고 있으신 분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다운페이먼트 CD머니를 만들어 놓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데 투자를 안 하셔요. 왜냐하면 정말 리스키하니까. 근데 보험 상품에도 그렇게 그만큼의 돈을 투자를 해도 내가 필요한 상황에 큰 손해 없이 꺼냈을 수 있다는 이야기세요? 네. 어떤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1년에 넣었던 그 원금을 네. 1년 후에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원리입니까? 궁금한데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 보험사가 네. 그럴 때는 거의 일반 금융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장 금액은 좀 낮추고 내가 넣는 그 금액은 좀 높이게 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 금액이 낮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만큼 돈을 더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더 내어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중도 해지가 아닌 거죠. 저희가 론을 받는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서렌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론 같은 경우에는 캐시 밸류는 계속 쌓이고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 제가 돈을 빌려받는 거죠. 예. 근데 그 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자율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그 론이 이자율이 문제가 되더라도 워낙 내가 그러니까 쌓이는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걸 예를 커버를 들어서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보통 론이 한 5%라고 얘기하면 네네. 내가 쌓이는 금액은 7%라고 하면 그거를 해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쌓이고 있는 7%에서 5%의 론을 받는 게 나머지 2%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네, 생명보험도 이제 저축성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런 형식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매달 불입을 하는 형식이 있을 것이고 정말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네, 이제 한꺼번에 내도 불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그 양쪽 다 가능한 거예요? 네, 다 가능합니다. 음, 굳이 매달이 아니라 분기당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1년에 2번씩 나눠서도 괜찮고요. 네, 또는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넣어도 괜찮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투자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와요. 근데 이
투자를 한 어떤 금액에 대한 보장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은 뭐 그 어떤 보험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받을 수 있는 보장 그 혜택은 똑같다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리빙 베네핏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보통 저희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텍션이 그 사망 보험금을 얘기하죠. 네. 저희가 데스 베네핏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데스 베네핏이라는 말을 쓰는 회사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어마운트라고 써요. 굳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란 얘기예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유가족을 위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금액을 보험을 들리겠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기본이었죠. 기본이죠. 그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싱글분도 많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굳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드는 게 또 하나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네.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살아서 받는 베네핏. 그래서 리빙 베네핏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치사하게 난 가족들한테 용돈 달라고 얘기 안 한다. 연금 가지고 내가 모자란 부분은 그렇죠. 알아서 내가 지금 투자한 거 가지고 네. 꺼내 쓰겠다. 네.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 라이프를 가지고 라이프 생명보험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네. 그걸 연금으로 바꿔 가지고 매년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계속 죽을 때까지 네.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페널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지금 카톡으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UL 보험인데 2009년에 끝난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텀 보험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하시면서 64세라고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분요? UL이라면 유니버셜 라이프를 갖고 계신 것이고요. 네. 2009년인가요? 아니면 19년 지금 말씀하신 건지. 2009년에 끝나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질문을 애매하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19년인 것 같은데 네. 쓰시기는 2009년이라고 쓰셨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유니버셜 라이프를 갖고 계시다가 네네. 나중에 텀으로 바꾸면 어떨까? 네네. 지금 그렇게 연세는 말씀하셨거든요. 64살이시고. 64살.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반대를 제가 제안드려요. 아 그래요? 보통 텀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네. 나중에 이거를 유니버셜 라이프로 바꾸는 게 더 좋으세요. 이유는요? 이유는 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처음에는 물론 내가 기간을 정한 만큼은 일정하게 작은 금액을 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이분은 이제 64세가 되셨죠. 이때부터는 그 텀을 만약에 다시 든다고 하시면 내는 금액이 너무 높아져요. 그동안에 내가 뭐 한 200불씩 냈다 치면은 네네. 이제는 뭐 그게 뭐 500불, 1000불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네네. 그 기간 이상이 되면은 또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를 보시고 앞으로도 내가 한 뭐 10년, 20년 정도는 그래도 건강할 것 같다. 하지만 그거는 개런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거를 계속 그냥 유니버셜 라이프로 갖고 계셔가지고 아니면 새로 드셔가지고 지금부터는 그 저축을 하시면서도 이제 저축의 양은 좀 적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망 확률이 좀 더 높을 나이가 되시니까. 네, 보장을 받아야 될 시기니까 지금은.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그 텀보다는 유니버셜 라이프가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거에 거꾸로 반대로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유니버셜 라이프를 계속 갖고 계시는 네, 그게 게 더 낫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적게 되시고 이제 보장도 더 많이 받으실 네.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전화번호 안내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전화번호는 213-908-3392예요. 213-908에 3392. 3392번 네. 213-908에 3392번으로 방송이 끝난 후에 연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유니버셜 라이프 보험이 끝났다면 텀으로 바꾸지 말고 다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네, 재가입 또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예. 근데 약간 규정이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네,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그 접촉자를 만나거나 뭐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 디스클로즈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가입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제가 최종혁 재정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오늘 몇 가지를 제가 좀 간추려 봤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함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기 있었던 저축성 인덱스 유니버셜 생명보험
장점이 안전하게 저축을 할 수 있고 또 보험금이 보장되는 거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있습니까? 평균 6에서 7%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불안한 주식시장 때문에 여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그 불안한 주식시장으로 여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께서 지금 갖고 계신 게 그 인덱스를 갖고 계시다면은 불안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원금을 여기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갖고 계신 분은 그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 당시에 인덱스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정성을 추구한다면은 그때 인덱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생명보험에는 캐시밸류가 있는데 혹시 이것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게 압류가 가능해요? 모든 재산은 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데 왜 압류 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뭐 상대방 변호사가 네. 다 그 라이프 생명보험 있는 걸 디스클로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저축성 생명보험에 이 들어가 있는 돈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프라이빗 뱅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 또는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돈을 그 생명보험에다가 넣고 거기에서 프로텍션도 받지만은 본인의 재산에 대한 프로텍션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생명보험은 개인적으로도 이제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이런 좀 합리적인 보험 상품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덱스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인덱스 상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근데 그 인덱스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요. 그 네네. 안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상품명들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가장 큰 그 요점은 뭐냐면은 원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돼요. 그 투자하는 것은 뭐 S&P 500 뭐 네네. 또는 다우존스 또는 골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 종목은 저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아.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투자이면서도 저희가 원하는 그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그거를 그 보험사가 그 우리가 고른 그대로를 또 투자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년마다 스테이먼을 받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내 돈이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어 있고 얼마의 이익을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이번 다음 연도에는 내가 여기에다가 옮겨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또 한번 봐야지 해서 재미있게 투자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겁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이율은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보장성이냐 아니면 그게 저축성이냐의 어떤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1년 정도 뭐 불입을 했다고 치고 한 10만 달러 정도의 밸류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찾지 않는다는 어떤 가정하에? 저희가 보통 인덱스에서 예상하는 이자율은 6에서 8%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10만 달러에 6에서 8%면은 네, 6천에서 8천 달러예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나 된다고요? 네. 저희가 매년마다 스테이먼을 받아보고 있는데 저희 손님들도 예. 그러면 거의 미니멈 그 한 4.5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뭐 7.3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 더 이상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지금 10만 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액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자율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는 걸 거고 굳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뭐 5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네네. 뭐 20만 불이 상관이 없이 그거는 내 자금이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네네. 금액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최단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까? 어떤 그 건강하고 네네. 나이가 어린 분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7년 정도 돼도 이미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 어떤 투자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묵혀두고 있는 금액이 있다면 네. 그런 뭐 시드머니가 있다면 여러분들 당장 꺼내 쓰실 것이 아니라면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의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투명한 병에 파란색 라벨. 이 소주를 두꺼비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진로가 돌아왔습니다. 소주의 원조 진로 이즈백 미국 출시. 뉴트로 감성 16.9도의 깔끔함. 이 소주를 처음으로 만나는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진로가 새로워졌습니다. 초깔끔한 맛 진로 이즈백 미국 출시. 누군가에겐 그리운 진로. 어떤 이에겐 새로운 진로. 진로 이즈백 깨끗하게 만나세요. 글로벌 안마의자 1위 바디프렌드 레이버데이 프로모션. 세계 최초 마블 라이센스 안마의자 허그체어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마블 팬텀2를 9월 1일에서 7일까지 단 7일간 레이버데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법인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도 실시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바디프렌드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855-200-3524, 855-200-3524, 바디프렌드. 오늘의 수다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일찍 일어난 새가 더 많은 수다를 떤다. 수다 한마디에 천냥 스트레스도 날아간다. 사는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필요하세요? 지금 라디오코리아닷컴에서 방송 듣기를 누르고 채팅을 시작해보세요. 라디오 코리아 앱을 통해서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과 채팅으로 더 즐거운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의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재정 전문 기업 신시스의 최종혁 필드 디렉터 모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현명한 재정 계획에 관해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저 이제 시간이 한 5, 6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보험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아까 세금의 혜택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세금하면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텍스를 지금 내느냐, 네. 나중에 내느냐, 아니면은 안 내느냐. 어쨌든 간에 내야 되는 건 세금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의 그 전략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텍스를 지금 내야 되는 거는 뭐 은행 이자나 또는 부동산 소득 또는 인컴 소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를 바로 내야 되잖아요. 매년 소득을 보고해야 그렇죠. 매년 하니까. 내면서. 네. 그리고 이제 텍스 나중에 좀 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우리 401k나 아이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텍스가 이제 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 프리. 프리는 텍스를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예. 그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 아이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저축성 생명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플랜으로 오이구가 있고요. 또 그 의료보험 관련해 가지고 HAS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보다 현명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이제 좀 추천해 주기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세법 변호사 그룹이 따로 있거든요. 파트너십으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그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저희 그 조세법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게끔 해요. 네, 그럼 네. 그분이 그 어느 정도의 그 디자인을 다 끝내 놓으면은 이 정도의 세금이 절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절세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또 플랜을 짜드리는 거예요. 원스톱이네요. 여기 가서 변호사한테 이제 뭐 상담하고 저기 회계사한테 가서 상담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네. 예, 신시스에서는 그냥 먼저 이제 조세법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세금이 나올지를 그렇죠. 확인을 한 후에 이제 투자 방법을 제시를 네,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굉장히 그럼 정말 손실 없는 투자를 기대해 봄직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금을 나중에 어떻게 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나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댓글로요. 그 인덱스 상품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서렌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금을 꺼내 쓸 수 있는지 여쭈셨어요. 서렌더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원금 이상의 금액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서렌더 밸류가 원금 이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금액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금 이상의 금액이 쌓여 있을 때는 원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론 형식으로 꺼내기를 저는 추천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내가 빌리는 금액은 5%인데 그 금액이 계속 쌓이고 있으면 7%의 이자율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네네. 굳이 내가 그 돈을 빼는 것보다는 빌리는 게 그래도 2%의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내가 50만 불이 있다고 하면 지금 네. 40만 불이 필요한데 그 네. 50만 불을 담보로 네. 40만 불 대출을 받으면 어쨌든 간에 50만 불은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계속. 대한 그 밸류에 의해서 이자율은 계속 쌓이고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나는 그거보다는 낮은 이자율로 그렇죠. 론의 대출 이자를 내니까 네. 결국엔 손해 날 게 없고 오히려 2~3%의 어떤 그 차액을 내가 더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그게 뭐 금액의 어떤 높낮이하고 상관없이 네, 그렇게들 상관없어요.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집을 계획하시는 분들 요즘 집 사기 적기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투자 네. 전문가들이 집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 가지고 집 사시려고 목돈을 모아놓은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방법이 가능해요. 네. 매년마다 받는 스테이먼에 본인이 그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 캐시 밸류가 따로 있고 또 서렌더 밸류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얼마를 찾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참 10만 달러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10만 달러면 어느 정도 꺼내줄 수 있는 겁니까? 페널티 없이. 그거를 이제 라이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어뉴이티 같은 경우에도 넣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넣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10만 달러가 내가 그동안에 계속 매달마다 넣었던 금액이 10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꺼번에 10만 불을 내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10만 불을 넣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거기서 쌓이는 이자율이 대략 한 6에서 8%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돈을 정말 장기간으로 오래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뭐 향후 1~2년 내에 내가 어디 투자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구매할 목적이 있어서 꺼냈을 거라든지 개개인의 계획에 따라서 보험 상품이나 플랜이 다 달라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맨투맨으로 상담과 플랜 가능합니다. 짜는 게 가능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재정 전문 기업 신시스의 최종혁 필드 디렉터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재정 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 나눠봤는데요. 213-908에 3392번, 213-908에 3392, 213-908에 3392번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에 관한 뭐 모든 것 그리고 혹시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하십니까? 네, 상담해 드립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요즘 주식이 아까 이제 뭐 특정 주는 굉장히 호황이고 그렇지 네. 않은 주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다고 하셨는데 네. 끝으로 이제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험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그 보험회사는 또 주식시장에다가도 투자를 같이 해줘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는 투자를 우리는 이제 간접 투자라고 얘기하고 예. 내가 직접 내 돈을 보험 그 어떤 상품에다가 집어넣을 경우에는 주식 상품에다는 그건 이제 직접 투자인 것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 주식을 사시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시고 그거를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것이고 그냥 단기적인 이득으로 그래프를 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생각하신다면 단타라고 저희가 네,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현재 재정 전문가의 시각으로서는 주식 투자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0년 9월 1일 화요일에 보내드릴 라이브 데스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경제와 과학,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기능을 심층 탐구하는 미지의 세계, 뇌과학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나연, 진행의 이정훈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진영진, 박진주가 진행하는 호락호락쇼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